네, 이번 시간은 문제 해결 능력 추리형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자원관리형, 그리고 추리형, 상황판단형 요 세 개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자원관리형은 이제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까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원관리 형태의 이제 이외의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자원관리 형태, 자원관리형. 네, 요거는 이제 이전에 수업을 들으셨을 때고요. 그다음에 추리형. 네, 그다음에 상황 판단형. 이걸 구별한 거는 교과 과정 또는 뭐 그 NCS 출제 기간에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로 구별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기출 문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만든 용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자원관리형은 수리적인 사고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수리적인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수리 영역, 그러니까 응용수리랑 자료해석에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푸는 거고요. 실제로 그 저희 과목 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 자원관리 능력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이 시험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많이 나오겠죠. 이거 별도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80문제인데 지금 40문제 나오거든요. 뭐 의사소통 10문제, 그 다음에 수리능력 10문제, 문제해결 능력 10문제, 자원관리 능력이 10문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10문제가 통째로 자원관리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건 뭐 자원관리형을 좀 쉬운 걸로 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제가 자원관리형 수업할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 수업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 배우게 될 내용이 추리형하고 상황판단형입니다. 추리형은 이 대기업 인적성에서 가져온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추리형이라는 거의 기원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 인적성, 대기업 인적성이라는 데서 따온 게 있고요. 두 번째는 PSAT에서 일부 가져온 게 있습니다. PSAT에서 명제 부분은, 명제랑 참거짓 부분은 언어논리 과목에서 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국어죠, 국어. 그 다음에 언어 추리 부분은 상황판단 과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추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합쳐져서 추리형인데 실제로 우리가 치게 되는 시험의 난이도와 문제 유형은 여기보단 여기에 가까워요. 이 둘의 차이는 난이도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PSAT는 한 문제당 2분 30초 정도를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 추리 부분은 어려운 파트에 속하거든요. PSAT 내에서도. 그러면은 한 문제당 잘 푸는 사람이 2분 30초. 그리고 애매한 보통 사람은 3분 이상이 걸리는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는 NCS 시험은 문제당 1분 남짓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겠어요? 얘는 굉장히 많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대기업 인적성하고 NCS는 그 중에 일부 간단한 내용만 파악을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쉬운 문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할지가 중요한데요. PSAT형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해야 될 양이 10개라 그러면 NCS에서는 공부해야 될 양이 2개, 3개로 확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PSAT에 있는 추리형 문제도 다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량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기출되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정리를 했고요. 또 고난이도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스텝 2에서 일부 다루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80%는 실제 우리 기출, 그다음에 학습의 20%는 우리 기출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리형은. 상황 판단형은 이제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요거는 약간 우리로 치면 언어 부분, 우리 그 NCS로 치면 의사소통 부분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도 추리형을 봐야 되는데, 추리형은 출제가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 특징이 나오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회에 25문제 중에 3, 4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 4문제, 5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네다섯 문제가 사람에 따라 공부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확 벌어지거든요. 요 추리형은. 그래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 중에, 우리가 NCS 치는 것 중에 의사소통,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솔직히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 잘 안 올라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능 때 여러분들 언어 영역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다 보니까 공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좀 덜 오르겠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게 뭐냐면 수리 영역이 점수가 많이 올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리 영역이 점수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는 추리형 부분이 많이 오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데가 어디겠어요? 상황 판단형 부분이 덜 오르는 거예요. 언어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했을 때 결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과목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수리, 그러니까 응용 수리, 자료 해석, 자원 관리, 그다음에 여기 추리형 이런 과목 등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시험 배점에 비해.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부분을 좀 작게 다루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나는 의사소통을 너무 못한다, 너무 기본이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는 못 봤지만 너무 난 점수가 낮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단기간에 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고등학교 3년, 정말 짧게 봐도 고3 1년 정도를 열심히 공부한 상태로 돼 있는 수준인데 내가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학생을 만나봤지만 의사소통 안 돼서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못해도 의사소통은 6, 70은 갖고 가는 거예요. 점수를. 8, 90은 안 돼도.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34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추리가 뭔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챕터는 명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거짓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참거짓.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 추리 이 파트가 있는데, 네, 난이도로 놓고 보면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언어 추리가. 그 다음에 참거짓. 명제가 제일 쉬운데, 네, 명제가 제일 쉬운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쉬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예 안 됐어. 그럼 명제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틀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빠른 기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제가 뭔지 이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용어 정리. 사실 공부라는 거의 절반은 용어죠.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더라도 용어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는 큰 주제 틀은 다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명제라는 걸 볼게요. 명제가 뭐라고 돼 있냐?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참, 거짓이 명확한 게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 명제니까 참, 거짓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네, 문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참은 뭐냐면 참은 발레가 없고 거짓은 발레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다, 옳다라는 얘기는 발레가 없고 거짓은 발레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자료 해석에서 발레 찾는 거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명제에서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핵심은 뭐예요? 발레가 나올 수 있냐 없냐를 찾는 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P는 Q이다 또는 P이면 Q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그 400 용어 정리 밑에 자, P는 또는 P이면, 이걸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이다. 이게 PS8 쪽을 가면 P이면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대기업 인적성 쪽을 가면 P는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NCS는 대기업 인적성에 조금 가깝다 그랬어요. 추리형만 놓고 보면. 다른 쪽은 뭐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P는 P이면 둘 다 공부하시면 좋고요. P는이라고 나오면 P이면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달라요. 의미는 좀 다른데 우리가 치는 시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P는 P이면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호화시키면 P는 Q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예전에 언젠가 한번 해봤다는 느낌 정도는 들 겁니다.
자, 그러면 P는 또는 P이면 Q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뭔 의미냐? P는 Q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의 기본은 풀립니다. P는 Q에 포함된다. 자, 이거를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문제 풀 땐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벤 다이어그램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걸로 쓰일 거고요. 근데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강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90%, 99%의 강사들이. 근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풉니다. 근데 개념 설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P가 있고 Q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P는 Q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만 놓고 보면 이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P하고 Q하고 같은 것도 P는 Q에 포함된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원래 P는 Q이다를 그림으로 그리면 얘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P하고 Q하고 같았다. P하고 Q하고 같았을 경우에도 P는 Q이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따지고 보면 문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가 딱 나와요.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없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되면 P하고 Q하고 같으니까.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답, 즉 틀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고르시라고 그러면 여기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디를 설명하는 게 좋냐면 저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예시를 보면 한전은 공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전은 공기업이다. P는 Q다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맞죠. 여기가 한전이면 이게 공기업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한전은 공기업이니까 한전이 공기업에 포함되는 거 맞거든요. 자,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뭘까요? 뭐 이제 가스공사, 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여기 다 빨간색의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전은 공기업이다라는 말에 한전 이외의 공기업도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좀 과장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공기업이 다 민영화돼서 한전만 공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전이 공기업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 이외의 공기업은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이 선택지에 나오는 거예요. 한전 이외에도 공기업이 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죠. 발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 한전하고 공기업이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문제 풀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제, 특히 참거짓, 이 추리형 파트 문제는요. 개념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면 안 되고 개념을 참고로 문제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P는 Q이다라는 얘기는 P이면 Q이다고요. 그래서 P는 Q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정과 대우 이걸 좀 볼 텐데, 자, 부정을 보면 부정은 이거예요. 뭐냐면 반대되는 거. P일 때 not P가 부정인데 부정 앞에 뭐라고 쓰시냐면 부정 앞에 대우 명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일단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명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부정을 왜 배우냐 이거예요. 부정을. 자, 뭐뭐이다라고 할 때 아니다 그러면 부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논리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을 배운 뭐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부정이라는 데가 문제 풀 때 언제 쓰이냐? 대우 명제를 활용할 때 쓰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제가 대우랑 3단문법을 풀고 부정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얘가 문제 푸는 핵심이거든요. 부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부정은 언제 쓰이냐? 대우 명제를 활용하기 위해 쓰입니다. 그럼 대우란 뭐냐? 지금 대우하고 역이 나오는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역, 이, 대우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텐데 저희 NCS도 그렇고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이는 빠졌어요. 그래서 대우와 역만 배우시면 됩니다. 대우와 역.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여기 별표 2개 하시고 이래서 대우가 쓰이는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명제를 그대로 내면 너무 문제가 단순해지죠.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 대우를 변형해서 선택지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대우가 뭐냐? P는 Q이다라고 됐을 때 대우는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싹 다. 자,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바뀌냐? 자, not Q는 not P이다. 이렇게 바꾸는 걸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는 Q이다라고 했을 때, 자, 한전은 공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말은 뭐랑 같냐면 공기업이 아닌 것은 한전이 아니다라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을 때 이다 아니다는 했지만, 그러면 대우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하냐면 not 앞에 부정이 붙은 not Q, not P라고 하는 이 부정을 쓸 줄 알아야, 부정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대우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다 아니다만 있으면 배울 필요 없겠죠. 쉬우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다하고 아니다 관계, 그 and하고 or와 관계, 모든하고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제 목적을 봐야 돼요. 목적은 대우를 풀기 위해서, 대우를 풀려면 no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은 뭐냐면 역은 뭐냐면 지금 P는 Q이다의 역이 뭐라고 돼 있냐면 P는 Q이다의 역은 Q는 P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Q는 P이다. 얘는 자, 역은 그 명제가 맞다고 해서 역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왜 얘는 배울까요? 자, 얘는 오답을 찾기, 오답이 나오기 쉽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나오기 쉽다. 오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답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럼 오답이 나오기 싫으면 얘는 언제 활용될까요? 자, 옳은 것 고르시오 물어볼 때 뭘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돼요. 얘를. 그쵸? 옳은 걸 고르시오 할 때 not Q는 not P다라고 얘기해서 옳은 걸 찾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하나는 역에서 나오는 경우가 큽니다. 역. P는 Q이다라고 해서 Q는 P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할 수 있어요. 별다른 설명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Q는 P이다라고 설명한 건 오답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정답이죠. 네,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에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 아래 3단 논법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3단 논법. 자, 지금 뭐라 그랬냐면 3단 논법에 P는 Q이다, Q는 R이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뭐냐면 P는 아니다라 그랬죠. 자, 그럼 3단 논법 해볼게요. P는 Q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Q는 R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3단 논법이니까 P는 R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맞는 거죠.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또 맞는 선택지 한번 찾아볼까요? P는 Q이다는 있는 거니까 너무 당연하죠. 여기 대우도 되겠죠. 대우. 그러면 not Q는 not P다 해도 여기도 맞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맞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맞을 수 있냐면 여기에 대우도 맞겠죠. 그럼 뭐가 되냐면 not R은 not Q이다도 맞습니다. 맞기는. 자, 그 다음에 P는 R이다가 맞기 때문에 뭐가 맞냐면 또 not R은 not P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디를 정답으로 두고 싶을까요? 이 자료 해석이랑 기본적인 골격은 같아요. 전체를 이해하고 가장 까다로운 걸 답으로 하고 싶겠죠. 출제자 입장에서. 그랬을 때 이런 거는 너무 쉽죠. 자, not Q는 not P다 해도 맞지만 얘는 앞에 있는 여기만 풀면은 풀 수 있어요. 여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not R은 not Q다라는 것도 뒤쪽만 풀면 되고 앞쪽은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보가 어때요? 단편적이죠. 종합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적성검사의 취지는 뭐라 그랬죠?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답을 주게 되면 머리를 효율적인 사람을 뽑는데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종합적이라는 것은 P는 R이거나 아니면 not R은 not P, 특히 여기 not R은 not P나 P는 R,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로 치면, 굳이 따지면 주요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근데 P는 R, 이것도 여기 대우에 비해서는 좀 1차원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답을 구하려면 얘를 풀어야 되는데 그 답을 구하려는 얘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정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맞는 건데,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옳지 않은 거는 뭐가 나올까? 옳지 않은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옳지 않은 걸 물어볼 때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역, 다음에 뭐죠? 대우에서 여기는 다
낫이 붙은 거 다 대우고요. 요 앞에 맨 앞에 얘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다 대우였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P는 Q, Q는 R이니까 R은 P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거짓입니다. 발레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얘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에서 많이 나오겠죠. 옳지 않은 것. 그렇죠?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고 하면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될 때는 역을 활용하는 거고, 옳은 거를 고르시오 할 때는 대우를 쓰거나 아니면 3단론법에서 P는 R을 써서 답을 골라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꼭 정리하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가느냐? 앞에 문장에 시작되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뭘 보냐? 자, P는 Q고 Q는 R이니까 P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not R로 시작되거나 하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걸 찾을 때는 P로 시작되거나 not R로 시작되는 거를 먼저 보는 건 맞는 걸 풀 때. 자, 옳지 않은 거 풀 때는 뭘 봐야 되죠? 옳지 않은 거 풀 때는 R로 시작되는 걸 보면 옳지 않은 걸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R로 시작하는 경우는 옳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 조건만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어떠한 뭔가를 해도 R은 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중에 맞는 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못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R로 시작되는 거를 골라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우고 복잡한 내용을 배우겠지만 답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자, 가장 3단론법을 기본으로 얘기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을 앞에 안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항목의 소재가 P하고 Q하고 R 세 개예요. 그러면 답이라고 하는데 선택지에 답이 나올 때는 자, 어차피 P하고 Q하고 R 중에 하나가 구성이 돼서 나오겠죠. P하고 Q하고 R 말고 딴 게 나온다 그러면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답에는. 그러면 P, Q, R 세 항목 중에 나올 겁니다. 이건 싹 다 주어입니다. 뭐 부정이고 이런 건 다 서술어고요. 그러면 P하고 Q하고 R 세 개가 나올 텐데 선택지는 요 셋 중에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중복된 거, 속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거, 속어. 중복된 건 어차피 속어돼서 답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P는 Q고 Q는 R이니까 P는 Q로 갔다 R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중복된 게 Q죠. 그럼 중복된 애를 지우면 P나 R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P나 R이 돼야 되니까 Q가 들어가지 않는 선택지, 즉 P하고 R이 나온 것 중에 P는 R로 가거나 아니면 not R은 P로 가거나 not P죠. not R은 not P로 가거나 요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애를 먼저 지우고 남아있는 P하고 R의 관계다라고 정리하는 요 두 가지만 하시면은 문제를 다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복된 거 지우기. 두 번째는 대우명제하고 3단론법 요 두 가지 활용하기. 이거를 갖고 대부분의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죠. R로 시작되는 거 골라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조금 더 상세히 봐주셔야겠죠. 그 밑에 3단론법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그러므로 죽는다 그랬죠. 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앞으로 제가 자료 해석에서 했던 것처럼 기호화를 할 건데 ABC로 기호를 하기도 하고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기호화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거는 문제 풀 때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사람이 겹쳤기 때문에 이 겹친 단어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P는 Q, Q는 R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옳은 건 뭐냐면 나는 죽는다는 옳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답이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죽는다의 반대죠. 죽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죽지 않는다면이 더 맞겠죠? 않으면이 아니고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아니다. 자, 이것도 결론은 뭐냐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는 뭘까요? 틀린 거는 죽는다면이라는 게 앞으로 나오면 얘는 뒤에 뭐가 나오든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처음에 답을 고를 때는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죽지 않는다면이라고 된 게 없느냐를 선택지에 먼저 보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죽는다면이라고 된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먼저 보시는 걸 습관으로 들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3단론법에서 답을 찾을 기본적인 틀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3단이든 4단이든 논법이 연결만 되면 공통적으로 이 특징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첫째는 이다 아니다 이거는 다 잘 하세요. 이다라고 하면 반대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시를 보면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나는 남자다라는 표현의 부정은 이거를 나는 여자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안 됩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남자 아니면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냐 생물학적으로 따지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전은 공기업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한전은 예를 들어 이제 문제에서 한전은 공기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공기업하고 공기업 아닌 것 사이에 애매한 게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다 아니다가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남자다의 부정은 여자다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다로 가는 것,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간혹 오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and하고 or,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건 별표를 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and하고 or. 자, 보세요. 내 남친은 키 크고 잘생겼다 그랬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and죠. 키도 크고 잘생겼다. 이 부정은 내 남친은 키 크지 않거나 잘생기지 않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하지 않거나가 5월이라는 표현이고 크고라는 표현이 and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럼 부정이 안 되는 걸 볼게요. 부정. 여기 부정이 내 남친은 키도 크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게 부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부정은 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키도 크고 잘생겼다의 부정은 이게 아닌 경우가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키가 크지 않거나 잘생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둘도 안 돼도 되고요. 근데 예인 경우에만 부정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은 뭐죠? 5월로 바뀌어서 키 크지 않거나 잘생기지 않았다. 근데 잘 보시면 부정은 모든 부분에 부정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키 크다 그랬죠? 키 크다 그랬어요. 키. 그 다음에 잘생기지 and 잘생겼다 그랬어요. 여기 부정은 키도 크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생기지도 않아야 되는데 and의 그 부정이 뭐죠? 5월이라 그랬죠? 여기 5월까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세 개의 표현이 있으면 세 개의 표현을 각각 부정을 다 넣어줘야 돼요. 자, 키 크다 그랬어요. 부정은 키 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잘생겼다의 부정은 잘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and의 부정은 5월. 요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헷갈려요. 생각보다. 요 부분 꼭 주의를 하시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개념을 수십 번 본다고 해서 추리는 실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를 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음 모든은 어떤으로. 자, 보세요. 모든 학생은 담배를 피운다라고 했어요. 그 부정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네, 모든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고 했으니까 이 부정은 자, 모든 학생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반에 전부 다 담배를 핀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례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안 피면 되잖아요. 전부 다 안 필 필요는 없잖아요. 전부 다 안 펴도 반대가 되긴 하지만 걔만 반대가 있진 않다는 거예요. 걔만 부정이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담배를 피운다의 부정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로 바꿨고요. 모든을 어떤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부정이 들어갈 때는 모든, 부정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부정 취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모든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담배를 피운다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모든하고 어떤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뒤에 표현도 부정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학생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시 두 가는 별표를 하시고 여러 번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부정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옳은 것 고르냐 옳지 않은 것 고르시냐에 따라 다른데, 자, 일단은 P나 Q, R 세 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면 요렇게 가게 되면 선택지는 아마 문제 조건의 Q가 중복이 될 겁니다. 그럼 중복이 되는 부분을 지우고 나서 P나 R로 관련된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인 경우에는 P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not R로 시작하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에서는 R로 시작하는 걸 골라주시면 답을 찾을 확률이 아주 높다. 빨리 찾을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 전에 주의해야 할 표현 아래에 있는 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기본 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자, 볼게요.
첫 번째 A는 B 그리고 C이다 라는 말은 아까 저기 내 남친은 키 크고 잘생겼다라는 말처럼 A는 B가 되고요. and A는 C도 돼야 됩니다. A는 B 그리고 C이다. A는 B 그리고 A는 C 둘 다 돼야 됩니다. 여기에 부정은 뭐냐면 요 말을 여기에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우. 자, 여기 대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B and C 이렇게 됐겠죠. 여기 대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우는 여기에 부정이죠. 여기 부정. 여기 부정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자, B는 not B, 그다음에 and는 or 또는 not C는 not A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B 부정, C 부정, and 부정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해 주는 걸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B 또는 not C는 not A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B 또는 not C는 not A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옳을 수 있는 이 경우가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요 둘 다 맞다고 못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많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요 유사한 형태 문제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해 주세요. A만 B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만 B이다. A만 B이다. 자, 여기 제가 그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좀 한번 써보세요. 토익 우리 회사는 토익 900점 이상만 입사한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이 만이라는 표현을 못 보면 어떻게 우리가 쓰게 되냐면 이거를 B라고 쓰면은 A는 B다라는 식으로 써버리기가 쉬워요. 그럼 어떤 표현이 되냐? 토익 900 이상은 뭐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입사하는 거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만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정반대가 돼버려요. 정반대. 자, 볼게요. 토익 900 이상만 입사를 해요. 그러면 900 밑으로 되는 사람은 입사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토익 900 이상인 사람으로만 돼 있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 회사 사람들은 토익 900 이상으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람은 입사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90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사람은 90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는 B다. A는 B다. 이렇게 되고 입사를 아까 제가 B라고 했고 900 이상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반대로 B는 A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뭐뭐만 A만 B다. A만 B다라는 얘기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B에서 A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익 900 이상을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얘는 B는 A이다가 맞습니다. B는 A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하시고 실제 문제에서 여러 번 나오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A or B는 C and D다 라고 돼 있어요. A or B는 C and D다 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하고 C 그리고 A하고 D 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이 쭉 돼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요. 학생이 욕심이 있거나 부지런하면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욕심이 있는 경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경우를 B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거기 대우명제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욕심이 있으면 공부 잘한다. 그 다음에 또 학생이 부지런하면 공부 잘한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역시 욕심이 있으면 또는 부지런하면 착하다. 이렇게 2가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다 따져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는 C and D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거는 사실 말 그대로만 이해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A 또는 B다. A는 아니다. 이런 거는 쉽죠, 그죠? A하고 B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A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를 날리면 되니까 B다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문장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보통 문장이 A는 B다 또는 뭐 A 또는 B다와 같이 A, B가 동시에 나오는데 갑자기 얘는 뭐냐면 A가 아니라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문장에서 A, B, C 뭐 이걸 문장을 뭐 주어라는 걸 치환을 할 때 A, B, C 뭐 이렇게 치환했을 때 하나만 나오는 애들은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얘는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얘들은 A하고 B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얘는 아니다라고 확정시켜버렸기 때문에 먼저 확정된 애들을 먼저 보는 우리 매칭형에서 봤던 것처럼 자료 해석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기 때문에 A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A는 뭐 맞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 풀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 쉬거나 비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를 쉬거나 비가 온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학교가 쉬지 않는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학교가 쉬지 않는 게 이제 정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먼저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 하나만 남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꼬리 물기 관련된 건 아까 잠깐 설명드린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연애를 잘한다. 지금 요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요소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인기가 많은 게 있고요. 연애를 잘하는 게 있고 친구, 재밌는 사람, 인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용어 정리를 할게요. 자, 인기가 동그라미를 하고요. 여기 또 인기가 많은 게 여기 또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를 잘한다가 없어요. 그럼 얘는 답으로 나와야 될 파트가 됩니다. 일단 얘를 이렇게 체크하고요. 별표를 할게요. 답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제가 이거를 색볼펜으로 여기 연애를 잘한다 일단 빨간색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친구가 많은 사람도 없어요 여기. 그럼 얘도 이제 답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사람이라는 데를 세모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자 문장의 구성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친구가 많은 사람, 세모, 동그라미는 이제 어차피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세모가 되겠죠. 세모. 그 세모는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동그라미는 연애를 잘한다가 되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사람은 연애를 잘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3단 논법이든 4단 논법이든 여러 개 연결을 할 때 겹치는 단어에 해당되는 얘들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답이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니고 물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세모 예를 들어 재밌는 사람은 연애를 잘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인기가 많다.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 90% 이상의 문제는 이 중간에서 답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겹치는 단어는 일단 빼고 나면요. 남는 건 뭐가 남냐면 친구랑 연애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옳은 것 고르시오. 즉 맞는 표현 중에 답을 고르려 그러면 친구는 연애를 잘한다를 하던가 얘가 1번이 되겠죠. 옳은 거. 얘는 옳습니다. 2번 뭐가 되냐면 얘는 연애를 잘하지 못하는 not 연애는 친구가 아니다. not 친구라고 되는 거를 답으로 표현할 겁니다. 얘가 조금 더 애착이 가겠죠. 한 번 더 꼬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참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 오른쪽에 정리가 이렇게 돼 있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연애를 잘한다 라고 하거나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지 않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걸로 되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럼 틀린 거로 되는 선택지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 틀린 경우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친구, 세모, 동그라미, 연애이기 때문에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이라고 앞에서 나온 경우에 얘가 틀릴 확률이 크고 얘가 이제 거짓을 물어볼 때 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결국은 뭐를 만약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 그랬다면 연애를 이라고 시작되는 선택지를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참을 고르려 그랬다 그러면 친구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연애를 잘하지 않는으로 시작되는 걸 찾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예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줄에 병구가 나오는데 병구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마 선택지에 나와야 될 표현 같아요. 병구는 A기업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A기업이 이제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A기업을 보니까 여기 또 나오죠. 근데 여기는 not A기업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영어를 세모라고 하면 not 세모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대우명제로 바꿔주면 not 세모는 not 동그라미니까 이걸 바꿔주면 뭐가 되냐면
동그라미는 세모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동그라미는 세모다. 그럼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게 세모니까 두 번째 줄을 보면 세모는 이라고 해서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무 처리 능력. 여기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될 겁니다. 빨간색 밑줄 그어진 병구가 나올 거고, 병구는 동그라미라고 했어요. A 기업에 다닌다고 했죠. 그럼 동그라미는 세모로 간다고 했으니까 세모로 가고요. 세모는 뭐라 그랬냐면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업무라고 지금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에 나올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답에서 고를 수 있는 요소는 병구랑 일단 업무입니다.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겹쳐졌기 때문에 두 번씩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확률이 크고요. 병구랑 업무와 관련된 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옳은 것 고르시오라 그랬으면 옳은 것, 즉 옳은 걸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 병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업무가 되는 경우에는 옳은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대우에 해당되는 낫 업무는 병구다. 낫 병구다. 병구. 낫 병구. 요게 지금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게 되고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뭐가 답이 될 거냐면 업무는 이라고 이제 먼저 튀어나오는 애가 이제 옳지 않은 게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항상 참이 되는 걸 물었으니까 병구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으로 시작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업무 처리 능력으로 뛰어나지 않은은 없고 병구밖에 없기 때문에 병구와 관련된 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구는 뭐냐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만약에 지금 1번이 병구는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병구는 A기업에 다닌다도 되고요. 병구는 영어를 잘한다도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병구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했으면 얘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구하고 업무만 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여기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에 병구를 찾으면 업무가 없으면 그 앞칸을 봐도 괜찮습니다. 업무가 답에 없어 선택지. 그러면 업무 말고 영어를 확인해 보는 식으로 확인해 봐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업무 능력으로 시작되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이라고 된 부분 있죠. 여기 바로 지금 여기죠. 얘로 시작되는 이게 답이 될 확률이 큽니다. 아마 위쪽은 바꿨겠죠. 다른 걸로. 얘가 답이 될 확률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쉽죠. 명제가 쉬운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한 5문제가 언어 추리에서 나온다 그러면 2문제는 명제에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 푸는 것처럼 간단한 3단노법에서 생각보다 기출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거저 주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사람은 인기가 많다라고 했는데, 자, 재밌는 사람에다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사람. 근데 이제 인기가 많다니까 인기 세모.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재밌는 사람의 여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친구가 많은 사람 있죠? 인기가 많은 사람은 여기가 또 세모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긴 연애를 잘한다니까 네모를 하고요. 연애가 또 여기서 네모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씩만 나오는 걸 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도 잘한다라는 것도 여기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은 뭘로 되겠어요? 친구로 되겠죠. 친구. 자, 친구가 많은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랍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재밌는 사람. 동그라미는 재밌는 사람은 인기가 많으니까 세모. 자, 세모는 인기가 많은 사람은 연애를 잘하고 뭐 좋은 거 다 가져가네요. 그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한다. 참,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일도 잘한다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건 뭐냐면 이 문제는 지금 틀린 것 고르시오입니다. 만약에 얘가 옳은 것 고르시오였다 그러면 저는 뭐부터 볼 거냐면 친구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친구는 일도 잘한다 하기 때문에 얘를 보거나 첫 번째 맞는 걸 고르시오였다면 옳은 것 고르시오였다면 이걸 보거나 아니면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뭐겠어요? 그러면 친구가 많은 게 아니다. 이걸 받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랐기 때문에 뭘로 시작되는 걸 먼저 봐주시면 좋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조건 지금 맞을 수가 없어요. 얘는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일로 시작하려면 뭐냐면 일의 대우인 역수인 부정이 앞으로 와서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요게 흔한 오답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다 읽고 나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 게 아니고 오답이 주로 나오는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추리 부분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 좋은데
자, 이런 걸 제가 먼저 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확실히 표현되는 걸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그 434페이지에서 뭐냐면 그게 밑에서 두 번째 그 표현 중에 A 또는 B다에서 A는 아니다. 이럴 때 제가 A는 아니다. 이런 걸 먼저 보면 쉽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겁니다. 자,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마셔요. 근데 삼겹살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니까 소주는 마실지 안 마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자탕을 먹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감자탕 또는 삼겹살을 먹는다. 뭘 먹을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히 정해진 거는 비가 온다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와 관련된 걸 봐야겠죠. 자,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낫 동그라미야. 낫 동그라미는 감자탕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대우로 바꿔주면 비가 오면 감자탕을 먹지 않는다라고 됐겠죠. 자, 그러면 비가 왔어요. 얘는 정해졌어. 그러니까 감자탕을 안 먹어야 돼. 그럼 감자탕을 안 먹기 때문에 뭘 먹어요? 삼겹살을 먹는 겁니다. 자,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마시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거예요. 비가 오고 삼겹살을 먹고 소주를 마십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결론은 뭐겠어요? 이게 지금 비가 오면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비가 왔으니까. 따라서 결론은 소주를 마신다가 답이 되겠죠. 이 과정은 다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소주를 마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면이 아닙니다. 비가 온다라고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온다라는 표현에 따라가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뒷페이지 436페이지 1번, 2번, 3번도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시고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기획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딱 정해버린 거예요. 뭐 하면 뭐다 이게 아니고 그냥 기획팀, 재무팀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획팀은 똑똑하고 야무지다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찬이는 기획팀인데 얘는 이상한 팀이 아니고 기획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참인 걸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레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희와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오고 찬이는 기획팀이고 기획팀은 똑똑하고 야무지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찬이는 이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모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찬이는 똑똑하고 야무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찬이는 세모죠. 그죠? 그러면 낫세모는 즉 똑똑하고 야무지다 그랬으니까 똑똑하지 않거나 아니면 야무지지 않은 사람은 찬이가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답은 뭐냐면 찬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1번 선택지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and죠. 그죠? and.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거나 야무지지 않은 사람은 찬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선택지에 나와도 답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쉬우니까 이렇게 시시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웃기게도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 NCS에서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더 이상 비서가 안 나와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얘로 관련된 표현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 다음에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동그라미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이 됩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이 되면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비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자체가 이제 앞에 명제가 돼야 되고요.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계약 지연 수수료라고 할게요.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참을 물었으니까 비서가 자리를 비우면 이라고 해서 선택지를 보니까 없어요. 비서가 앞에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답이 될 건 뭐냐면 낫 수수료를 낸다의 부정이죠. 그러면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뭐가 되냐면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았다.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자체가 이제 빨간색 밑줄이니까 이런 표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이라고 된 건 앞에 나오죠. 않는 것은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다.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니까 요 말이 돼서 4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틀리는 게 뭐라 그랬죠? 수수료를 냈으면 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옳지 않은 것 고르셔서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번, 2번이 뭐예요?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내면 이렇게 틀린 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풀었으니까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좋아하는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데 라면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도 좋아한다 해서 라면도 좋아한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은 이라고 된 부분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이제 질문에 나와야겠죠. 선택지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야식을 자주 먹고 라면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야식이 또 새로 붙습니다. 또 밑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안 나온 표현이니까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면 요리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면 요리를 좋아한다니까 면 요리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야 할 표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볼 건 뭐냐면 겹친 단어를 빼고 보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은 혼자 사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야식을 자주 먹고라고 했으니까 이게 야식을 자주 먹는 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은 또 하나 뭐냐면 라면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도 좋아하고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면 요리도 즐겨 먹는다라가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구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혼자 사람은 야식을 좋아한다. 또는 혼자 사는 사람은 면 요리를 즐겨 먹는다. 여러분들 출제자라 그러면 답을 위에 있는 이걸로 하시겠어요? 너무 1차원적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은 면 요리를 즐겨 먹는다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대우는 뭐냐면 자, 면 요리를 즐겨 먹지 않는 사람은 면 요리를 즐겨 먹지 않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 논법에 따르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즐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으로 주로 나온다 그러면 면 요리를 즐겨 먹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간에 얘가 바로 답이, 그러니까 틀린 발레가 나오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거짓을 고르시오라 그랬다면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거를 지금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모든 어떤 정말 헷갈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